우리 박용석 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박용석입니다. 저는 앞서 토론했던 박성훈 대표님의 생각과 지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간단히 쟁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를 좀 해본다 한다면 이번 총선은 이 코로나 전국의 확산 때문에 정치 묻히면서 집권에 압승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실종 또한 같이 묻혀버렸다는 것이 이제 이번 선거의 큰 쟁점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의 청산도 됐지만 진보 정치의 이슈화가 전혀 되지 않았던 그 한계 속에서의 이 선거가 치러졌다는 것들이 이번 총선에서의 하나의 전반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진보 정치 운동의 이 성적표를 보면 정의당이 외견상 선전한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진보 정치 운동 자체가 소위 공론화의 부족, 그 다음에 정치 쟁점을 하지 못했던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냐는 그런 평가를 좀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진보정당의 주요 후보들이 약진했던 지역구에 있어서의 비례 지지율이 대체로 다 낮습니다. 이게 개인 그 지역구 후보 지지율보다 훨씬 못 받았다는 것들이 비례당 지지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체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정의당도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20대 국회 내에 있었던 원내 연대 전략이랄까, 그다음 조국 KTS의 차별화절 실패, 그 다음에 이 비례후보 중심의 선거 절차 자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이 정치 이슈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정의당도 사실상 좀 그렇게 선전했다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이고요. 민중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의당과의 어떤 그 양강 시대의 어떤 그 진보 정치를 예측했지만 이번에 성적표가 너무 낮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좀 평가를 좀 해본다 한다면 이게 대중과 거리가 있는 소위 말하면 운동권 내에 소위 리더 정당들, 헤게모니 정당이나 자체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 소위 비례 그 미성정당 논란 자체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도 별로 성적에 좋은 영향을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 진보정당 운동이 주체를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이 정치를 바라볼 때 대중의 선택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의식화하겠다는 자세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총선에서의 진보 정치의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과 그다음 민중시민운동 자체가 총선에서 연대 전략과 공동 실천에 대한 계기를 못 만들었다는 가장 큰 아쉬움이 있는 것들이고, 아마 이 아쉬움들은 결국 민주노총의 이 총선 정치 운동의 한계를 그대로 보내준 거 아니냐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총선 정치 방침을 내긴 냈습니다만 너무 준비를 못했던 거고, 그다음 진보정당 20년의 평가 사업 거의 없이, 그다음 진보정치의 다원화 시대에 새로운 진보정치에 대한 유산을 못 만든 상태에서의 총선을 준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진보정당과 각각의 어떤 연대 운동 간에 연대와 공동 실천을 끌어낼 수 있는 소위 지도력이나 정치 토론을 갖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컸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진보정치 운동과 사회 재반 투쟁 자체가 결합되지 않았고 따로 놀았던 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올해 총연맹 집행부가 했던 정치 방침은 그냥 조직 내부 관리, 조직 내부의 그냥 갈등을 좀 완화시키는 관리로 왔던 거. 다시 말하면 조직 내 공론화 없는 형식적인 뭐 5개 진보정당 지지랄까, 그 다음에 지역에 그 단일 안 될 경우 후보 지지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비례정당 지지하면 지철회한다는, 상당히 보면 조직 내부 논란은 좀 줄었습니다만 아무런 감동도 없는 정치 방침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 속에 전체도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사회적 총선을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진보정당 운동의 이제 과제를 간단히 시간상 짚어본다 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제 2년 남는 대선에서 정확히 1년 한 10개월인데요. 저 대선 목표를 앞두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 진보정 다원주의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원주의, 말은 다원주의도 현장 간부들은 진보적 분열로 간주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에 대한 실종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실망과 소위 말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던 거기 때문에 전 진보적 다원주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문제 아니다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대선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보정치 다원적이 통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선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진보정치만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그러나 사실은 통합이 지난 시기 우리가 20년 동안 되돌아봤지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진보민중 노동운동 진영들이 한국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어떤 전망과 이 공동 실천 속에서의 뭔가 이제 통합의 전망 찾고 필요한 통합 전망 속에서의 진보 정치의 단일화 후보를 통해서 대선 시기에 좀 공동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우리가 아까 박성훈 대표님의 생각이 전적 동의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는 이제 노동자 진보 정치에 있어서의 통합이나 그 다음에 재구성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새로운 시기에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로 비롯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 변화 흐름 속에서 재반 민중운동, 진보운동들이 사회개혁 투쟁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이고요. 저는 정의당과 민중당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짚어본다 한다면 저는 정의당이 적어도 지난 시기에 보였던 모습들은 적어도 대중 그 연대 운동에 대해서 연대 소극적이 있다는 사실들은 한번 첫자리 반성해야 된다. 지금까지 민중 공동행동에 연대하지 않았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진보 정당으로서 저런 가치를 맞는가 하는 부분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중당 같은 경우는 저는 적어도 이제 당과 전선운동,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일체성을 지향하면서 행동 통일과 운동의 어떤 이념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대중과 거리가 있는 저도 운동권 내에 헤게모니만 가지고 있는 정당 가지고는 더 이상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새로운 모색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전 사회주의 연합정당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판단이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우선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전 당위적 목표 설정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간다 한다면 지금 코로나19의 그 사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변화에서 세계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대중운동을 찾을 수 있는 뭔가 전망들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도 신자유 세계화의 질서가 일종 와해되고 있고, 그다음 미국주의 세계 질서가 좀 약간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노동의 가치나 이 고용 안정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저도 진보정당 운동들이 이런 사회개혁 투쟁들, 그다음에 실천들을 결합할 수 있는 전망들 찾고, 그런 전망 속에서의 성과와 그다음에 진보 정치 운동의 통합을 찾는 것들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 방안이 아닌가 싶은 결론을 제시하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선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공동 대응하면서 한국 사회의 전망을 찾고 진보 정치 통합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김형탁 동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재단은 사실 뭐 정치적 그 이슈나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좀 곤란했는데 어쨌든 제보가 나오라 해서 나왔습니다.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해서 승리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뉴노멀이 형성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 총선이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 이거 나왔습니다만은 그 월간 조선에서 한국에도 1.5당 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4연승 정도를 하게 되면 장기 집권의 어떤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정당의 어떤 재편성 될 수 있다. 일본의 자민당 중심으로 1.5당 체제인 것처럼 민주당이 그 하나를 차지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어떤 체제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월간 조선에서 이야기한 것은 당시 이제 이 보수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의 그 정치 지형이 실제로 1.5당 체제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그러니까 승리를 하게 된 것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잘 해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기보다는 대단히 또 상황적인
조건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우연들이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봤을 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1.5당 체제가 한국 사회에서 확고하게 굳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뭐 보수 세력이든 또는 뭐 민주 또는 뭐 또 진보 진영이든 보수 대 진보의 어떤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수구 보수는 스스로 혁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보수 대 진보의 구도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민주당 역시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러니까 진보를 흡수하면서 민주당으로 흡수하면서 보수 진보의 어떤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한국의 민주당들은 그렇게 진보를 흡수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보 정당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수 진보 구도는 형성될 것인가? 예. 지금 현재 전혀 어떤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무망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여전히 지금 상황은 열려 있는 상태이고 이 열려 있는 상태를 각각의 어떤 정치 주체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선거를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도 자신감이 없었고, 그리고 민주당도 자신감이 없었고, 예, 정의당을 포함한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도 전혀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전 이후에 이게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누구도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면서 거리에서 있던 정치가 동원 정치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들이고 거리의 정치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정치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있던 정치가 주로 이제 이 문재인 정권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이슈들을 다 삼켜버리는데 실제로 탄핵 이슈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실패를 한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이 이제 활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을 저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실제로 뭐 국민들이 뭐 탄핵이 될 거라고 전혀 믿지도 않았지만 워낙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가당치도 않아서 오히려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됐고 그 속에서 진보 정당들은 아무런 이슈 선점력도 또는 개입력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쪽으로 싹 쏠려가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약간 다른 바람이 좀 불었던 것 같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그래도 보수 정당을 완전히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몰표가 나왔던 것 같고요. 정의당에게도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정의당을 완전히 진보 정당을 완전히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표가 몰렸던 그랬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라고 하는 게 진보 정당이 받은 10%가 선방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기보다는 그나마 싹은 좀 살려 놓아주는 뭐 그랬던 결과였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전혀 정책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선거였다는 것 그리고 진보 정당들이 주로 의석에 초점을 두면서 실제로 민주노동당 처음 만들었을 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다 사라졌죠. 지금 현재는 진보 정당의 어떤 지역적 기초가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허약한 상태가 된 것이죠. 바람이 불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제 생각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회주의도 있고 사민주의도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어떤 연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적어도 한국 노동운동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상황이 보편적인가 아니면 특수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그게 뭐 사회주의 정당도 있고 사민주의 정당도 있지만 유럽에서 가장 큰 노동 대중 조직들이
어디하고 결합해서 그러니까 일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삼인주의적 정책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삼인주의라 그래버리면 깊이 되어야 될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특수적인가, 유럽이 특수적인가? 저는 사실 한국이 대단히 특수적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자들하고는 할 수 있고, 삼인주의하고는 할 수 없고,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저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노농빈의 그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저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노동이 중심이 되는 나라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영석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시나리오가 없다. 저는 한국의 노동운동이든 한국의 정치운동이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순간적으로 합쳐 놓아본들 곧 쪼개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시나리오부터 먼저 만들자. 그런 전략 없이 어떻게 노동 정치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실 뭐 폭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좀 상당히 그러니까 망가졌죠. 지금 현재 진보 정당의 어떤 모습이 그러면 차제에 그 기초를 쌓는 예. 당의 기초, 토대를 축적하는 것과 함께 노동 중심의 사회 상에 대해서 또 그 상을 실현하는 경로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다. 주체가 노농빈이 중심이 되어서 하더라도 그런 목표가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손정목 4.27 시대 연구원 부원장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적폐 청산의 의지는 강도 높게 높아졌고 아울러서 기존에 그런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의 사회 정도의 개혁이 아니라 국가의 이런 공공체계를 강화하는 요구, 또 민영화, 사유화, 자유화로 대표되는 이런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해서도 상당히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그런 의식들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 이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정치 주체는 현재 민주당이 아닙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일정한 정도의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와 앞으로 향후 전망들을 또 남북관계 변화까지 내다보는 통 큰 변화의 과정들을 책임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책임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는 현재의 이 진보 정치 또 진보 역량들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슴을 열고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향후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 벌어질 전반의 이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향후에 있어서 총선의 평가의 결과만이 아니고 지난 20년간의 진보 정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돌이켜보고 실질적으로 허심탄회하게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광에 있어서 진보 정치의 노선들은 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불필요한 대립이 있었고요. 또 노농민 중심의 대중 노선이 아니라 이 정파 동원형의 그런 조직장악 논리들이 많이 작용을 했고 또 아니라고 하지만은 말만 앞세우고 의회주의가 사실상 많이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뭐 정의당이나 민중당이나 또는 뭐 현재 뭐 노동당이나 어쨌든 의회주의적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중투쟁과 괴리된 선거투쟁이 점차 일상화되었고 캠페인식의 운동 방식 어디 가서 1인 시위하고 피켓 들고 하는 이 시계 이상의 어떤 제대로 된 대중들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싸움들을 만들어내고 움직여내지 못해왔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노동정치 역시도 상당히 진보 정당의 다원화라는 논리가 어느새부터가 그게 진보적인 것처럼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소위 이 자유주의 물결, 신자유주의 물결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이른바 해체주의니 뭐니 한 이런 류의 개인주의적 풍조들이 알게 모르게 진보 정당에 가입이 돼가지고 마치 과거의 민주노동당 시절에 통합되어 있는 당 질서가 보수적인 것이고
입장 차이에 따라서 당이 쪼개지고 분열되는 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운동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명확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구 세력들이 어쨌든 뭐 갈라져 있긴 하지만 현재 미통당으로 통합돼 있고 이 중간 세력들이 어쨌든 민주당으로 통합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어떻게 이 진보 진영 노동자 민중 진영은 여러 개로 다 쪼개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과거의 민주노동당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신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내부적인 입장차가 생기더라도 그 내부에서 싸우고 과거에 우리가 이미 20년간의 성숙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의 정파주의나 패권주의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서로 건강하게 토론하고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당면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예상되는 큰 질서 변화 속에서 진보 진영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민주노동당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사회주의니 삼인주의니 진보적 민주주의니 입장차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개선으로 갈라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박영석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갖고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런 다양한 정치 세력들 또 다양한 진보적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진짜 한국 사회의 발전된 상이 무엇이냐 또 남북관계와 통일은 어떻게 진행을 시켜 나갈 것이냐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서 한국 사회의 진보적 미래의 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적 미래의 상을 만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이 국민들과 민중들을 같이 참여시켜 나갈 수 있는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일한 진보 진영의 단일한 정치적 한국 사회 개혁이죠. 한국 사회 개혁과 또 한국 사회의 변혁을 위한 그러한 상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됩니다. 지금 사회주의냐 삼인주의냐 이거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니고 이 참 뭐 할 말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어떤 뭐 사회 옛날 200년 전과 갖고 와서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면 진정한 삼인주의를 실현하려면 진정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우리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변화의 와중에 이거를 합의해 나간다면 그에 기초해서 단일한 정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이론적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과 빈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 사무직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들 중에서 변혁적인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민들까지도 같이 포괄하는 그러한 통합한 민주노동당 당시에 통합된 그러한 진보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시대와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뭐 화끈하게 빨리 이렇게 발제를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시에 통합형 당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 위기 이걸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 대개에 대한 상 그에 관한 집중적인 토론에서 합의를 좀 모아나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이거는